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유튜버 부동산 참치입니다. 오늘은 안중역 그리고 안중역 주변에 부동산 투자를 해도 되는 시기가 언제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었던 안중역은 2020년도 12월 31일 개통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느 순간엔가 스리슬쩍 22년도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확인을 하고 이게 2년 정도 연장이 됐기 때문에 투자 시기도 좀 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관련된 자료들을 보면서 왜 이게 연기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안중역 주변에 투자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중역. 이 안중역은 일명 103역으로 불렸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서해선 복선전철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나온 보도자료는 2011년도 9월 21일 날 나온 자료고, 여기 보시면은 서해선 5개 역사, 설계 공모 당선작 확정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03역이 어떤 모습으로 변모할지를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번 밑에를 보시겠습니다. 103역이 나오죠. 당선작을 한번 보면, 자, 이게 106역 서한 건축에서 하는 당선작인데 101 역사, 이런 식으로 역사의 그 디자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볼 거는 103역인데요. 103이 안중역입니다. 안중역은 향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가 되고 디자인이 될 겁니다. 보시면 뒷부분은 뭐 크게 이제 신경 안 쓰고 이 역만 이제 신경을 써서 보시게 되면 역이 정말 이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다른 역사들도 물론 이렇게 특이하고 이쁘게 지어져 있거든요. 그 104역이라든가 105역이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 다 복선 전철이거든요. 네, 여기도 이제 역사 106역 이런 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역사를 디자인해 가지고 당선된 거를 보면 103역, 이 안중역은 이제 향후에 이런 식으로 모습이 나올 겁니다. 자, 요 보도자료를 보시면 2015년도 5월 21일 날 나온 보도자료입니다. 15년도에 서해선 복선전철 22일 기공식 서해안 철도시대 개막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창하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홍성에서 여의도까지 1시간대로 연결. 내용을 보시면은 이번 사업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3,82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거는 2020년도 완공이 목표였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개요 및 추진 경위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109, 209, 309 쭉 1009까지 나와 있고, 우리 그 103역은 6과 709 사이에 있습니다. 103은. 이것도 보시면 사업기간 19년도부터 20년도까지라고 나와 있고, 뭐 예산이라든가 얼마씩 집행하겠다, 그리고 추진 경위 이런 식으로 해서 노선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서해선 복선전철 노선도 분당, 새만금 뭐 이런 데 쭉 연결해 가지고 서울까지 연결한다. 뭐 이게 향후에 북한을 지나서 이제 중국까지 연결되는 뭐 그런 철도 산업을 미리 이렇게 깔아 놓는 거거든요. 뭐 일단은 그거는 통일이 된다, 아니면은 뭐 각 북한과 남한이 각각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냥 철도만 운행하는 방식으로, 어찌됐든 이 사업은 국가계획으로서 어느 정권을 잡든 간에 추진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평택시청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안중역을 검색하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안중역 2030이라는 계획이 나오고, 이게 바로 그 공약사업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평택시장이나 평택시가 공약했던 부분을 점검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중에 보시면 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5페이지 한번 보시면 안중역세권 개발계획 추진해서 도시개발과에서 20년 안중역 개통으로 인한 역세권 개발 압력이 집중되고 있으나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 및 주택 공급 과잉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행안부 타당성 및 투자심사 승인 지난 예상, 그리고 안중역 주변의 개발 여건 변화, 수요 변화 등에 따라 사업 시기 조절 등 중장기 검토가 필요함. 이런 식으로 지금 안중역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13페이지를 한번 더 볼게요. 네, 13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11-38의 안중역세권 개발계획 추진 도시개발과에서 부진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부진. 그리고 26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13-38 안중역세권 개발계획 추진이라는 부분이 나오죠. 도시개발과. 그리고 354페이지를 보시면, 자, 지금 보시면 11-38 안중역세권 개발계획 추진이라고 해서 비공개라고 뜹니다. 예, 평택시청에서 자체적으로 공약사업을 내세워가지고 하는 일인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제1항 8조에 의해서 비공개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중 역세권 개발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이 비공개예요. 비공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문만 이제 듣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한다더라 이런 식으로요.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노출이 되고 공개가 되어 있는 정보들이 있을 거거든요. 제가 그런 것도 찾잖아요.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안중역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리고 안중역이 개통이 2020년도라고 돼 있었는데 이 스리슬쩍 그 2년이 연기된 게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서해복선전철이라고 검색하시면 이런 식으로 알림마당이라든가 자료들이 나오고, 그 중에 공지사항을 보시면 고시 제2018-627호 해가지고 2018년도 10월에 나와 있는 고시문이 하나 있어요. 고시문. 예. 요걸 한번 열어서 보게 되면요, 바로 이겁니다. 2018-627호 2018년도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 보시면은 지금 변경 승인이라고 뜨죠. 예. 2018년도 10월에 일단 한번 변경이 됐었는데 어떤 부분이 변경됐었냐면, 보시면 뭐 사업 목적은 변경 없습니다. 남쪽으로는 장항선과 연결되어 익산에서 전라 호남선과 직결되고, 북쪽으로는 경기도 화성시 송산에 연결, 신안산선과 원시 소사 대곡 신설 노선을 통해 경의선에 직결됨으로써 서해 안축 남북 종단 간선 철도망을 구축하고 물동량 급증에 따른 경부선 철도 선로 용량 부족 해소를 위한 수도권 우회 노선 건설에 그 목적이 있음. 정말 뭐 잘 써놨죠. 뭐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인데, 그 중에 우리는 이제 경기도 평택시 안중에 있는 부분인 거죠. 103역이. 나머지는 이제 철도가 지나가는 땅들이고요. 보시면은 당초에는 337만 5천 제곱미터였는데 349만 제곱미터로 11만 5,338.3 제곱미터가 증가했습니다. 철도 용지가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 외 변경 사유는 103역, 안중정거장, 교량구간 호공화, 토목공사가 등 시설계획 및 현지 여건 변경사항 반영 등 해서 안중역 주변 때문에 결과적으로 11만 제곱미터 정도가 부지가 늘어난 거예요. 철도를 까는 용지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사업기간이 변경 없음. 예, 2020년도 12월 31일까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2020년 11월 31일까지. 불과 2018년도 10월인데 1년도 지나기 전에 고시했던 문에는 20년도 12월 31일 날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하겠다라는 게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스리슬쩍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공지사항 요거 하나를 더 볼게요. 이거는 19년도에 뜬 거거든요. 19년도 7월, 불과 2달 전입니다. 2달 전에 공지 뜬 걸 한번 보면 이 부분이에요. 19년도, 2018년도 627호,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고시문, 고시된 그 내용이 변경된 거를 승인한다. 2019년도 7월에 국토부 장관이. 어떤 내용이냐면 목적이나 장소는 똑같고 면적도 증가했습니다. 면적이 오히려 지금 3만 7천 제곱미터 이상이 지금 증가를 했거든요. 보시면은 이주자 택지 시설계획 변경, 송전 철탑 이설 등 기타 현장 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사항 반영, 오류 정정 및 지적 분할 결과 반영에 따른 편입 면적 변경 등 해가지고 늘어났어요. 면적이 늘어난 건 좋죠. 사업하면서 면적이 늘어났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당초에는 20년 12월 31일까지 하겠다는 사업이 22년도 12월 31일로 변경됐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변경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정이 아니잖아요. 늘 확정된 건 없는 거죠. 2년 후 12월 31일까지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언제 어떻게 무슨 일로 인해서 변경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불확실성이 제일 지금 겁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함에 있어서 이게 뭐 22년도, 그러니까 2년 연기됐지만 3년이 연기될지 4년이 연기될지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중간에 어떤 계기로 인해서 변경될지는. 물론 공사기간이
당겨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부분은 공사기간이 당겨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22년도 12월 31일도 장담할 수 없고요. 왜 그런 거 하니? 예산 부족입니다. 예산 부족. 그래서 지금 22년도 12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예정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또 알려드릴 거는 이게 관보거든요. 대한민국 전자관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안에는 각 시나 뭐 국가기관에서 발행하는 고시문, 공고문 이런 것들이 여기서 관보에서 다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관보에서 서해선이라고 치면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게 지금 여기 나와요. 그리고 변경됐던 17년도, 18년도, 19년도 이런 식으로 여기에 지금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하셔서 보셔도 되고, 저처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국토부 홈페이지라든가 뭐 평택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확인해 가지고 알려드리는 과정을 이렇게 좀 보여주실 수도 있고, 어찌됐든 이 관보에서 검색하실 때는 이 특정 검색어 있죠. 서해선 뭐 이런 식으로 그 정확한 고시문의 제목이 안 들어가면은 이 관보가 검색이 안 돼요. 뭐 안중 뭐 이런 걸로 해서는 검색이 안 됩니다. 103역 이런 걸로는. 한국철도도시시설공단에서 나온 보도 해명 자료라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에 봤던 안중역 디자인 공모한 것들이라든가, 그리고 각종 철도 산업에 대해서 어느 선 뭐 이런 그 서해선 소사 원청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보도 자료 해명 글들이 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나와요. 이거를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면 얘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보도 자료를 내보내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내보낸 자료는 해명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른 그 소문보다도 정확한 자료라고 저는 판단돼서 이런 사이트를 주로 이제 보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건 요거거든요. 그 공모작 당선. 보니까는 안중역이 디자인이 여기저기 이제 막 흘러다니면서 조금씩 변모되어 있고 좀 틀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확실하잖아요. 저희가 본 거 103역 회원 건축이 이제 당선된 그 103역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이 조금씩은 바뀔 수 있지만 큰 틀은 바뀌지가 않거든요.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이런 거를 잘 모르고 그냥 역 디자인을 갖다가 안중역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글들이 가끔 보여가지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디자인은 요 디자인이 맞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확인차 제가 그걸 본 거고요. 자, 요거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안중역 관련돼서 여기 지금 서해선 복선전철 20년 완공이라는 것 때문에 보여드리는 건데, 모든 계획이 사실상 20년도에 완공되는 걸로 잡혀 있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거거든요. 공공기관 혁신계획 18년도 8월 29일 나왔던 공공기관 국민곁으로라는 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자료입니다. 이 안에도 이제 서해선 복선전철은 20년도에 하겠다라고 했던 건데 불과 뭐 1년도 안 걸리는 사이에 변경이 된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것도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이트에 보시면 호승 평택철도건설에 관련돼서 나와요. 지금 여기도 보면 사업기간이 20년까지 돼 있죠. 2020년까지. 이게 지금 103역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아직 이런 자료들은 지금 수정이 안 돼 있는 걸 보면 좀 급작스럽게 변경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이런 부분에서는 20년도에 하겠다라는 것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아직 그 몇몇 분들, 심지어는 저도 얼마 전에 이게 변경된 걸 알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안중역은 20년도에 개통하는 거 아니냐, 왜 그 20년도에 개통을 안 하느냐, 나는 20년도에 개통하는 걸로 알고 있다 라고 이렇게 반박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22년도 12월 31일 2년이 연장된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18년도 11월 28일 날 대전 MBC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2년 이상 지연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나왔는데, 뉴스를 한번 보실까요? 이 뉴스를 한번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서해안을 따라 홍성에서 서울을 50분대 주파해 충남 서북부권의 수도권 접근성을 높일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개통이 예정보다 2년 이상 지연될 전망입니다. 사업 초기이던 박근혜 정부 당시 예산 지원이 부족해 결국 당초 예정됐던 개통일을 맞추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이게 대전에서 나온 뉴스입니다. 목표로
3년 전에 첫 삽을 뜬 서해선 복선 전철 사업. 홍성에서 경기 화성의 송산역까지 90km 구간을 최고 시속 250km의 고속 전철이 달려 홍성과 서울을 50분대에 오갈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뿐만 아니라 서해안권 대규모 산업단지를 위한 물류 수송 체계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희망찬 뉴스죠. 하지만 사업 초기에 정부는 충남도가 건의한 사업비의 65% 수준만 반영해 소극적인 예산 편성으로 사업의 차질이 우려됐습니다. 내년도도 약 8천 정도가 필요하고 18년, 19년, 20년 다 8천 16년도에 예산이 인터뷰한 거죠. 돼야만 사업이 정상적 완료가 되고 개통할 수 있습니다. 서해선 복선 전철 사업은 현재 공정률 4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사를 발주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정 속도가 더뎠다고 털어놨습니다. 결국 목표였던 2020년 완공은 사실상 어려워져 개통이 2년 넘게 지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년 넘게입니다. 사업 차질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새로운 환황의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서해선 복선 전철 시대는 뒤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자, MBC 뉴스 하나 보셨고요. 요거는 똑같이 대전 KBS 뉴스에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영상이 짧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홍성에서 서울까지 50분대에 주파할 거라는 서해선 복선 전철이 반쪽짜리 노선으로 전락할 우려에 처했습니다. 신안산선과 직통 연결이 아닌 환승하는 걸로 알려지면서 이동 시간이 길어지고 불편도 커질 것으로 예상돼 이 뉴스는 19년도 7월 19일 날 나온 겁니다. 2달 전에. 송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5년 서해선 착공 당시 제가 국토교통부가 보여드렸던 내놓은 보도자료입니다. 이 서해선 열차는 홍성에서 경기도 화성 송산까지 90km 구간을 최고 시속 250km로 이동한 뒤 다음 달 착공할 신안산선과 이어져 여의도까지 57분 만에 도착하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중간에 환승을 하도록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두 철로가 직통으로 연결되지 않음에 따라 서울에 가려는 서해선 승객은 시흥시청에서 내려 신안산선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불편함은 물론이고 신안산선 배차 시간에 따라 최대 20분이 더 걸립니다. 여의도에서 내포 신도시까지 1시간 이내에 주파할 수 있다는 상징성이 사라지는 점도 충남도로서는 상당히 뼈아픈 대목입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연계는 환승을 뜻하는 것이었고 환승 승강장을 공유하는 만큼 이동거리가 적어 불편이 크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 연계는 그냥 환승인데 직통은 아니고요. 연계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다 잡아놓고 그 계획대로 지금 실행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충청남도는 환승으로 인한 불편이 크다고 보고 신안산선의 설계 변경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국회의원들하고 그다음에 각 시군 지자체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해서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최근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기간을 당초보다 2년 늘어난 2022년 말로 변경해 완공 시점도 그만큼 늦춰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민석입니다. 네, 대전 KBS 뉴스도 봤습니다. 예, 보셔서 지금 아시겠지만 공사 기간은 늦춰진다라는 게 나와 있었어요. 언론이나 그러니까 대전 지방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이런 뉴스가 계속 나왔고 대전 MBC, 대전 KBS 쪽에서 그것도 1년 단위로 나왔던 거고 오히려 신안산역은 좋아졌죠. 예, 여기에서는 뭐 여의도까지 57분에 못 가니까는 그 의미가 퇴색됐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환승을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쪽으로 사람들이 더 몰리거든요. 노선을 갈아타야 되는 그 환승역은 오히려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지나가는 역 중에 하나가 바로 안중역이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런 구간 공사가 늦어지기 때문에 2년 후 22년도 12월 31일까지 될지 안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공사가 언제 마무리될지를 몰라요. 그게 문제인 거죠. 자, 요거 나무 위키라는 건데 이거 제가 구글에서 검색했던 거고요. 네, 여기에도 뭐 이런 식으로 서해선 해가지고 도면들이 나와요. 네, 그리고 이런 설명들, 상세 설명들, 네, 뭐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 안에서도
보시면은, 네, 여기 보시면은 지금 국토교통부 고시 해가지고 22년으로 변경됐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나무위키라는 이 사이트에서도 대략적인 것들은 파악이 가능해요. 이거를 뭐 클릭해서 바로 갈 수 있는 링크까지 돼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안 돼 있고 그냥 이렇게 변경됐다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가 이제 혼선을 겪었던 것 중에 하나, 요거는 이제 다음 지도죠. 카카오맵. 카카오맵에 보면 이 안중역을 치면 여기로 이제 검색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안중역 2020년도 개통 예정이라고 뜨고 있습니다. 예. 아직 이거 지금 사태 파악을 못한 거죠. 2020년도라고 지금 떠 있으니까요. 한데 네이버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 지도에서도 안중역을 치면 22년으로 바뀌어 있죠. 네이버는 22년도 예정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예정인 겁니다. 20년도가 아니고 22년도도 아닌 거예요. 예정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경기도 부동산 포털이라는 그 사이트입니다. 제가 주로 이용하는 건데, 아까 저희가 봤던 그 조감도 있죠? 이거. 안중역. 안중역이 여기에 들어서고 그 앞에 도로가 나서 이쪽으로 연결된다. 이런 그게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 마우스 포인터 쪽으로 지금 그 철도 부지들이 쭉 나오거든요. 이 철도 부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평지나 고가 철도가 아니고 흙을 쌓아 올린 토성식으로 해서 흙을 쌓아 올려서 그 위로 철도가 지나가는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중역 앞과 뒤가 흙더미로 야트막한 언덕으로 분리가 되는 겁니다. 도보로 이동이 안 돼요. 차량 이동이 안 됩니다. 안중역에서 그 안중역 뒤편으로 넘어가려면 토끼굴, 흔히 말하는 그 토끼굴로 가야 되는데 토끼굴이 뭐냐, 이런 그 터널 있죠? 제가 그것도 찾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는 이 터널 있죠? 이 터널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창내역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창내역 주변인데 이 창내역 주변도, 창내역은 아직 뭐 개발이나 뭐 사람이 타고 내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할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평택시청 관계자분 그리고 그 도시개발정책국장님인가 그분하고도 최근에 질의응답한 결과 창내역은 아직 뭘 이렇게 거론할 게 전혀 없어요. 아예 손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창내역 앞쪽과 창내역 뒤쪽을 이런 식으로 그 토끼굴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막고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철길 밑으로 지나가는 이 토끼굴, 흔히 말하는 이 터널이 역전 앞과 뒤를 막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이 위로 지나갈 수가 없죠. 도보가 됐건 차량이 됐건 완전히 분리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안중역 앞쪽과 이 뒤쪽은 완전히 딴 세상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부분이라든가 이 밑에도 지금 요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마 그 토끼굴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는 지금 도로 예정 표시가 없거든요. 이것도 도로 예정 표시입니다. 요런 거. 여기는 도로가 돼 있는 거고. 근데 나머지 지금 다른 부분들 이런 데도 이제 토끼굴이 될 것 같고, 다른 부분들은 지금 도로 예정이 없어요.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토지들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이 도로를 따라 있는 부분들, 이런 도로에 접해 있는 토지들은 이제 가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닌 좀 어중간하게 있는 이런 부분에 있는 이 토지들은 가치평가를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 도시구획을 한다거나 뭐 도로를 이렇게 반듯하게 해가지고 기반 공사를 한다거나 이런 게 없는 한 현재로서는 지금 이 도로상으로만 봤을 때는 나머지 지금 토지들은 새로운 평가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경기 부동산 포털 사이트에서 보면 이것도 지금 도로 예정이거든요. 지금 지도를 좀 넓히면 안 나오는데 여기가 지금 화양지구고 이쪽이 송담지구, 여기가 이제 구안중 시내인데 그쪽을 연결하는 도로가 이미 이렇게 예정돼서 도면까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뚫리겠다라는 거. 그래서 요런 거, 요 주변에 붙어 있는 토지들, 지금 뭐 아마 벌써들 아시고 이미 다 거의 끝났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정보들은 지금 구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다 확인하고 구할 수가 있는 시대거든요. 지금 이 안중역 주변은 현재 이 안중역 개통 시기도 늦어지고 있고,
그 앞에 어떤 식으로 개발하겠다라는 도면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더군다나 안중 역세권에 지금 기획부동산이 판을 치고 있어서 시세를 엄청나게 끌어올려 놨다는 거. 예, 기획부동산들은 싼 땅을 미리 사서 싸게 여러분들한테 팔면서 마치 싸게 한 것 마냥 이렇게 속이죠. 근데 실상 이 안중역 주변은 예전에 뭐 역세권 주변도 평당 100만 원이 안 했던 땅들이 수두룩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200만 원 이상을 줘야 되죠. 근데 이게 나중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투자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얼마만큼 지가 상승이 될지는 사실 저도 몰라요. 왜냐면 그 땅이 어떤 땅이 될지 모르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화양지구처럼 이 안에 건축행위 뭐 여기는 상업지구로 하고 어디는 뭐 주택부지로 하고 뭐 여기는 도로를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도면이 나와 있었다면 그 땅의 값어치를 미리 어느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거가 없이 그냥 지금 이 안중역 주변이 얼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가 될 것 같으냐 이렇게 한다면 답이 없는 걸 물어보시는 거죠. 알 수가 없어요. 도면도 없고 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또 어떻다더라. 지금 같은 철도공사에서 발표한 것도 기간이 어떤 건 20년이고 어떤 건 22년인데 가장 최근 자료나 뭐 이런 걸 확인해 봤을 때 22년도 12월 30일이 맞아요. 모든 자료들이 지금 연기되어 있는 걸로 나오니까. 근데 그것도 예정이라면 그 이상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아파트도 공사가 예를 들어서 입주가 8월이다. 그러면은 예정으로 나와요. 왜냐면 8월 며칠 이렇게 찝어서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날보다 어느 정도 공사가 늦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철도 산업이 더군다나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공사 기간이 늦어졌다. 그러면 그 예산 통과되는 시간도 엄청나게 길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국회에서 뭐 하고 이 시간, 중간에 뭐 싸움박질하면 또 늦어지고, 예정에서 아직 알 수 없다는 거. 결과적으로 지금 안중역에 그리고 안중에 투자하는 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늦어졌으니까 어느 정도 급매물이 나올 거고 실망 매물이 나온다면 그런 매물들 중에서 선별해 가지고 매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어찌됐든 역은 개통될 거니까요. 늦어질 뿐인 거죠. 하지만 이게 당장 내년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안중역 즉 103역 주변에 부동산 투자라든가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신다거나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 안중역 쪽은 뭐 저도 지금 최근에 알아가지고 좀 당황스러운데 내년 개통이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게 2년이 연장됐고 그 2년이 확정된 게 아니다. 더 늦어질 수 있다. 그리고 안중에 여객이 생기지만 그 여객보다는 화물이 주다. 그리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창내역과의 연계성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큰 의미가 없다. 평택에서 안중으로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게 아직은 모든 게 부족하고 시기적절하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안중역만 놓고 본다면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실망 매물이 나온다면 그것을 적정한 가격에 매수를 할 것. 두 번째는 아직 시기가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확정되고 구체적으로 윤곽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를 미룰 것. 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뭐 기획부동산 조심하시고 지금 뭐 투자하셨던 분이라든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더 이상 뭐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좀 죄송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 부동산 참치 여러분들의 부동산 길잡이가 되기 위해서 많은 자료와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